국민의힘 참패라. 대통령 레임덕 옵니다. 일단 22대 총선에서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당별 지역구 의석을 보면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차지했고요, 국민의힘이 90석, 새로운 미래가 1석, 개혁신당이 1석, 진보당이 1석입니다. 국민의힘은요, 당초 예측보다도 못했습니다. 110석에서 130석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90석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역구에서. 완전히 참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에서 14석, 국민의 미래가 17석에서 19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요 12석에서 14석이 됩니다. 개혁신당은 1석에서 2석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야,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당이 참패하는 것 엄청나죠. 이게 벌써 3연패인가요? 3연패가 될 겁니다. 총선에서만.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국민의힘이 109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 사이, 개혁신당이 2석에서 3석 차이, 진보당이 1석, 새로운 미래가 1석, 이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지금 거의 말입니다, 범야권이 191석까지 가져간다, 이게 지금까지의 전망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뻔 봤습니다. 개헌, 우리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3분의 2가 넘으면 되거든요. 201석이 넘으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09석 간신히 지켰습니다. 지금 범야권의 전체가 191석이니까요. 진짜 간신히 지켰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21대 국회나 22대 국회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고요. 게다가 조국혁신당이 지금 12석에서 14석, 13석 정도 확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아마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어떤 활동은 굉장할 거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정치는 지난 21대 총선과 다름없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법, 이거 무력화됩니다. 무력화될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안 신속 처리 안건, 이것도 말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단독으로 넘었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이 지난 21대처럼 계속 활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필리버스터도요 강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발언을 해서요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조차도 완전히 말입니다 강제 종료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회는요 야당이 소나기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제한 토론까지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마 레임덕의 상황이 굉장히 빨리 올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통령의 말 자체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나 이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법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간다는 뜻이에요. 금융소득세만 하더라도요 5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0에서 25% 세금을 매긴다는 것 아마 2025년 예정대로 도입될 것 같습니다. 뭐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 야당 공용 이런 말이 통하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임대차 2법도요 지금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던 것을 4년 단위로 하는 게 임대차 2법의 핵심이잖아요. 4년 단위로 하면서 2년째 될 때 계약을 할 때는 5%만 올려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분도요 대한민국은 50%거든요. 이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하면 60%까지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지금 상속을 위해서 주가를 낮췄던 사람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결국 말입니다 상속증여세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은 하지만 최소한으로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그냥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계속 가는 겁니다. 법안으로 봐서는요. 물론 말입니다 대통령의 어떤 경제정책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법을 통해서 경제를 바꾸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 52시간제도 이제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주 52시간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최저임금도 레임덕이 오면 이게 통제권에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 가지 않겠느냐 그게 현재까지의 예측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계속 간다는 뜻이잖아요. 또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개혁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연금개혁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교육개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3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어떤 입법권에 완전히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금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경제라는 것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당이 그래도 150 플러스 1석 뭐 이 정도 과반이지만 과반을 겨우 넘는 그런 경우를 가져갔을 때
정부의 경제 정책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아마 경제는요. 예상보다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국정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하잖아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이게 하나 있고요. 이종섭 특검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조사도 벼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쌍특검법도 이게 통과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게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다가는 오히려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참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보는 눈도 지금까지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아주 냉철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현금을 쌓고 뭔가 총선 전에 심상치 않는 분위기가 보이더니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의 움직임이 맞았던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은요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그 상황이 이제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에서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 참 쉽지 않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고군분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졌다고 국민이 민심을 돌렸다고 국민에게 관심을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 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민심을 다시 한번 읽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민심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회 상황이나 전국 자체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좀 더 두고 보면서요.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방법들도 찾아내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 많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오늘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